요즘 그래서 그 뉴스에 금리 역전에 관련된 뉴스 많이 나오는데. 금리 역전 현상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줄임말인데 당연히 기준금리. 그렇죠. 9월 19일 기준으로 요거는 미국의 FOMC 열리기 한 이틀 전이죠.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지금은 똑같아요. 미국 FOMC 9월 FOMC가 열리기 전.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뭐죠? 0.75%포인트 인상이잖아요. 1%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라는 한 20% 정도의 확률도 지금 페드워치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한 3.25%가 되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행은 금토일이 한 10월에 열려요. 그러면은 베이비 스텝이면 2.7이 되는 거고, 그렇죠? 2.75. 2.7. 그리고 빅 스텝 0.5를 하면은 이제 3%가 되는 거겠죠. 2.75 아니면 3%.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돈은 어떻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단 얼마라도 이자를 더 쳐주는 은행으로 돈을 빼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이 금리를 더 줘, 한국보다. 근데 그것도 달러야. 글로벌 안전자산이야. 근데 원화는 뭐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이죠. 그러면 같은 금리도 아니고 안전자산에다가 더 높은 금리를 준대.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 수익률로 보면 야 그냥 미국에 가서 10년 국채만 사더라도 3점 몇 퍼센트를 주는데 미국이 망할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인데 그럼 뭐하러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오를 때마다 다른 자금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사실 금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금리 너무 중요한 건데. 금리라는 건 뭐예요? 이자. 그치. 네. 그러니까 돈에 붙는 이자잖아요. 근데 돈에 붙는 이자를 높여준다는 건 뭐예요? 그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돈이야? 바로 달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구조가 되는 것까지 이해가 가죠. 왜 빨려 들어가느냐? 상대 수익률 개념을 봐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드 갭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 차이. 자, 수익률 높은 거 투자하고 싶어요? 낮은 거 투자하고 싶어요? 높은 거. 당연하죠. 자, 근데 이 일드 갭을 뭐냐면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격차라고 보면 돼요. 주식은 뭡니까?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 중에서도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을 발행하는 그 기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저기 썩어서 쓰러져가는 회사가 발행한 거랑 미국 국가가 발행한 거랑 어떻게 해서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국채 수익률 뭐 한 3년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은 이제 1 나누기 PER. 자, 근데 이 PER은 12개월 선행, 12개월 포워드 PER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죠. 1 나누기 지금 12개월 선행 PER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될까? 10이 안 되잖아. 9점 몇 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그냥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0.1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 100을 곱해. 그럼 뭡니까? 10이죠. 그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채권, 예를 들어서 국고채 3년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글로벌 투자자산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채 3년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채 수익률 3년물이 3.88%예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 10%, 채권의 기대 수익률 3.88. 그럼 일드 갭이 어떻게 됩니까? 6.12% 포인트. 이게 일드 갭인 거예요. 이 일드 갭이 커질수록 주식에 좋은 거고 좁아질수록 주식에 안 좋은 거겠죠. 미래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좋은 거고 낮아지면 안 좋은 거겠죠.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식에 안 좋은 거고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주식에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채권에 뭐 1%밖에 안 줘. 그럼 뭐하러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 그 돈 갖다가 주식 투자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주식이 PER이 10배가 아니라 막 15배, 20배, 30배 돼버려. 그러면 30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3%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일드갭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흐름이에요. 흐름. 일드갭이 지금 6%냐 7%냐 8%냐 10%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거는 절대적인 레벨이고 5%에서 6%가 되느냐 7%에서 6%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커지고 있느냐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느냐 메리트가 좋아지고 있느냐 메리트가 나빠지고 있느냐 거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채권 금리가 어때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고정이 돼 있다 쳐. 근데 얘가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 일드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한 8 정도 됐던 일드갭이 7이 되고 6이 되고 더 낮아질 수도 있어. 뭐 미국이 미친 듯이 막 4점 몇 %까지 기준금리를 올려. 그럼 얘도 막 4점 몇 % 되겠죠. 그러면 이게 5%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일드갭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지금 채권 한 사도 한 4% 이자를 주는데 왜 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앉아 있냐? 다 빼서 다 채권 사야지. 이렇게 되면서 돈이 채권으로 쏠려가니까 주식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즉 기준 금리를 올릴수록 채권 금리가 오를수록 주식에는 안 좋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드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 맨날 계산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이 밀물이냐 썰물이냐 요 정도 흐름은 알아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재료보다 우선하는 게 수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펀더멘털보다 우선하는 게 유동성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뭡니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아이러니한 말이 있죠. 주가가 언제부터 드라마틱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도 안 했을 때 주가는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중앙은행이 경기 안 좋아질 걸 예견을 하고 미친 듯이 돈을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적은 왜 그래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니까 메리트가 생기니까 돈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결국은 돈 많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기업에 사람들이 주식을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가장 진실한 테마가 실적이니까. 근데 이 과정을 다 건너뛰어. 실적 개판이어도 상관없어. 돈이 몰려가고 막 사람이 계속 너도 나도 주식을 산대. 그래서 주가가 오른대. 그게 최고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저 물이 짠물인지 맹물인지 흙탕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물이 막 넘쳐와. 그럼 어떻게 돼요? 수위가 올라가겠죠.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배가 이만큼 뜨겠죠. 그 물이 흙탕물이 됐던 생수가 됐건 그럼 뭐가 돼요?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배가 높이 뜨잖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돈의 힘이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년 어느 시점쯤 되면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지고 물가가 잡히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주식을 엄청나게 사야 할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되게 역설적인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빨리 경기 침체가 와야 돼. 그래서 인플레이션 다 잡히고 사람들이 벌벌 떨어서 막 소비도 못하고 못도 안 쓰고 밖에도 안 나가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 입고 그러면 그때부터 중앙은행이 야, 더 이상 기준금리 올릴 필요가 없네. 봐봐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 물가가 잡히잖아. 그럼 어때? 다시 금리 내려야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환호를 할 거야.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사실은.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예, 알고 됐다. 예, 알고 됐다. 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